사장님들 한 달에 30만 원만 아껴도 그게 매출 100만 원 더 낸 거랑 똑같은 거 아세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출을 올릴 생각만 하는데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세고 있는 돈을 아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실 우리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 순수익이 30% 정도 남는 사업체라면 한 달에 30만 원만 아껴도 매출 100만 원 더 번 것과 동일한 거예요. 100만 원을 더 벌어야 30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월에 100만 원의 매출을 더 내는 건 쉬울 수 있는데 1년 내내 꾸준히 월 100만 원의 매출을 계속 더 내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고 있는 지출 30만 원을 잡아두면 그건 1년, 2년, 3년 쭉 고정값으로 아끼고 순수익으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분명 내가 지금 아낀다고 아끼는데 왜 안 남지? 싶은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순수익을 바로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위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뾰 사장입니다. 오늘도 직원들 점심을 차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히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버는 돈이 부족하니까 아낀다고 열심히 아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직도 정수기를 보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 사무실이 사당동 지하에 위치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위에는 다세대 주택이었고 지하에는 하나의 통으로 된 어떤 공간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 사무실로 쓰는 곳이 아니라 뭔가 창고나 작업실? 그런 장소였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굉장히 좁고 불편했는데요. 이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처 마트에서 저렴한 생수를 사서 사무실에서 먹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 무거운 생수를 조금씩 옮기면서 사무실로 가져다 두고 마셨어요. 지금도 그때 함께 일했던 직원을 만나면 내가 지금 정수기만 보면 예전에 힘들게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분명 이렇게 나는 아낀다고 아끼고 있는데도 돈이 잘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엉뚱한 데서 돈이 새고 있더라고요. 큰 지출 몇 개를 잡지 못하면 작은 절약 100개가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커피값을 아끼면서 계절만 바뀌면 백화점 가서 브랜드 옷을 몇 벌만 사면 몇십만 원이 훅훅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장이 모르게 무심코 새는 큰 구멍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킹 비용입니다. 인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사업 초반에 네트워킹이나 인맥이 필요하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을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정부 지원이나 투자 정보를 주는 커뮤니티에 가거나 제가 완전 사업 초기에 마케팅 대행 일을 했었는데 나한테 일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 사장님들이 모이는 장소에 굉장히 열심히 나갔습니다. 물론 배우는 것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17년 전과는 좀 달라요.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검색만 해도 거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밥을 사고 술을 사면 뭔가 나중에 나한테 일을 맡기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썼던 제 돈과 시간이 실제 제 사업의 기회로 돌아온 건 거의 없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어울렸던 곳은 저도 그렇고 서로 앞가림을 아직은 잘하지 못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서로 앞가림이 안 되니까 그 단계에서는 협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각자의 상품과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그 다음 넥스트를 생각할 때 그때는 서로 역량이 있으니까 협업이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네트워킹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돌아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막연히 어떤 기회를 기대하고 여기에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아직 자리도 안 잡은 사람한테 어떤 걸 얻을지 기대하지 않잖아요. 내 사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서 네트워킹에 돈을 쓴다면 그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마케팅비 측정하듯이 냉정하게 ROI를 판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기 위한 과시성 소비예요. 사무실, 차 등 보여주기용 지출이에요. 저도 그동안 17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이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예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 고시원 원룸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인이 빌려준 작업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사무실을 저렴하게 쓴 적도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한번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요. 뭔가 번듯한 사무실을 구하고 싶어서 방배동에 아주 깔끔한 투룸 구조의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그때 월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돈 100만 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매출에 비하면 월세가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리고 꽤 돈을 줬는데도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사무실 공간만 번듯했습니다. 사무실로 오는 손님들도 없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때 사무실을 좋은 위치에 넓게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만약에 그때 50만 원짜리 사무실에 있었으면 월 50만 원씩 24개월 총 1200만 원을 더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주원규 대표님의 비즈니스 PT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주원구 대표님은 거의 100억 이상을 번 자산가시고 건물도 몇 채 있는 정말 성공한 대표님이잖아요. 그래서 잠실에서 비즈니스 PT를 알려주는 건물을 매입하신 걸로 알아서 대박, 사무실을 건물 통으로 쓰다니 진짜 멋지다 하고 배우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대기실도 너무 좁고 1대1 PT 받는 트레이너실도 이런 말까지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닭장같이 정말 좁았어요. 인테리어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깨끗한 화이트에 책상이랑 의자도 비싸 보이지 않는 그냥 깔끔한 제품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굉장히 반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도 강사 양성 강의를 하고 있어서 사무실로 제 수강생들이 올 상황이라 커피 로스팅 교육을 하던 사람이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둔 곳으로 사무실을 이사했었거든요. 저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고객이나 미팅할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돈을 썼는데 이때 월세가 한 170, 18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엄청 많은 수강생들이 오는 비즈니스 PT는 정말 보여지는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완전 대화하고 일할 수 있는 책상만 있는 실속을 챙기시는구나. 그때 또 한 번 반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집 근처에 월세 60만원짜리 사무실과 작업할 짐을 둘 곳이 필요해서 55만원짜리 작업실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이 올 때도 있는데 예전 사무실처럼 쾌적하진 않지만 그냥 근처 카페를 이용해도 되고 딱 집 근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 공간에서 오래오래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을 매출 수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돈을 벌어올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사업 초반에 마케팅 직원을 뽑았었는데요. 제가 마케팅을 잘 모르니까 마케팅 업무를 하는 직원을 뽑으면 그 직원이 돈을 벌어다 주겠지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마케팅을 정말 통달하고 이미 성과를 스스로 내는 직원을 고연봉으로 채용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작은 회사는 솔직히 이게 힘들잖아요. 어떤 한 분야의 스페셜한 마케팅 담당자를 뽑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한 인재를 잘 골라서 저희가 마케팅을 알려주면서 일을 맡게 되죠. 결국 직원이 돈을 알아서 벌어오는 게 아니라 대표가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직원은 그 구조 안에서 내 일을 위임하기 위해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임을 하고 나면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나는 또 다른 기회와 성장을 위해 더 중요한 일을 해나가야 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굳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AI와 외주풀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아는 대표님께서 영상 편집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했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미 채용을 했으니까 직접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지금 크몽의 영상 편집은 1분당 10,000원, 명함 디자인도 한 개당 30,000원에 만들어주는데 이걸 좀 먼저 활용해 보시고 나서 채용하시지 싶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명함 디자인이나 회사 소개서를 크몽에서 디자인 프리랜서 분에게 외주를 맡겼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는 제가 클로드와 미리캔버스란 사이트로 직접 만들어서 성원 에드피아란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인쇄만 주문했어요.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 등 특화된 AI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서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진짜 혼자서도 많은 걸 다 할 수 있더라고요. 1인 기업 중에 유니콘 회사가 나올 수 있다는 샘 알트먼의 말이 호황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직원을 뽑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뽑기 전에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정말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AI나 외주로 먼저 굴려볼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이 순서만 지켜도 지출이 꽤 달라지더라고요. 네 번째, 써먹지 않는 강의료, 체크하지 않는 마케팅비입니다. 이건 비슷한 결이라 하나로 묶었어요. 요즘엔 정말 많은 교육들이 있어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요. 비싼 강의면 무조건 강의팔이라고 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강의의 문제가 아니라 강의를 듣고 실천하지 않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550만 원짜리 마케팅 강의를 결제하고는 4달 과정이었는데 2주 듣고 포기했어요. 자꾸 담당자님한테 연락 오는데 죄송해서 거의 연락을 차단하다시피 했습니다. 주원규 대표님의 비즈니스 PT도 월 50만 원씩 내고 매주 한 개씩 영상을 올리는 과제를 거의 다 못했고요. 이렇게 고가의 강의뿐 아니라 저렴한 몇만 원짜리의 강의나 챌린지도 들어봤는데 결국 다 제가 못했습니다. 처음에 결제를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거 다 듣고 나면 우리 회사 매출 엄청 올라 있겠지 했는데 현실은 처참했죠. 모든 강의와 시스템은 다 좋았어요. 특히 저는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배울 만한 것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듣고 적용을 하지 못한 저에게 있었죠. 그런데 저 같은 분도 안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강의를 다 들었지만 실제로 적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우리 사업하느라 너무 바쁘잖아요.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 내가 그걸 배워서 적용할 강한 의지와 시간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하지 않은 마케팅비입니다. 요즘에는 SNS를 통해 직접 마케팅을 돌리는 분도 계시고 블로그 운영 대행 등 대행을 맡기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직접 하든 외주를 맡기든 내가 쓰는 마케팅비가 실제로 매출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만약 바로 매출에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상품에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문의로 얼마나 넘어오는지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가 늘어나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 돈을 쓰면서 별 변화를 느끼시지 못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기결제 점검입니다. 요즘 많이 쓸 수 있는 포인트는 AI 사용료예요. 저도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노션 등 많은 AI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쓰다 보니까 자주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안 쓰는 건 우선 해지를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결제를 하면 되죠. 이거 말고도 굳이 필요 없는 자동차 렌탈, 고가의 핸드폰 할부, 정수기 등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필요하고 잘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쓰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기결제 지출을 관리하는 법은 제가 예전 영상 중에 매출은 있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라는 영상에 아주 자세히 남겨놨으니까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순수익 30%인 사장님이 월 30만 원을 아끼면 그건 매출을 100만 원 더 낸 것과 같아요. 매출 100만 원을 더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30만 원을 아끼는 게 더 쉬울까요? 아끼는 건 궁상이 아니에요. 제일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새는 돈을 잡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여유로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기결제 점검부터 잠깐 시간 내서 한번 훑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잘 안 쓰는데 돈이 나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돈이 나가고 있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돈을 아끼는 거, 돈을 더 버는 거, 돈을 잘 불리는 거, 이 세 가지 스텝으로 차근차근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삘사장 채널에서 함께 이 스텝을 밟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제가 배가 아팠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